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저 장기투는 지금 텔라독 177층에서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그나마 이것도 조금씩 물타기를 해서 이 정도인 거지 원래는 훨씬 더 높은 곳에서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저 장기투의 텔라독을 구조해줄 구조대가 출동할지 아니면 텔라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릴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참고로 지난번 텔라독 기업 분석 영상을 만들었는데 진짜로 조회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도 봐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되긴 한데요. 영상의 인기 여부와는 별개로 진짜로 제 텔라독 주식이 걱정돼서 자료를 조사했고 이 자료가 아까워서 영상으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사실은 저기 33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텔라독 주식을 다 합치면 58주나 되거든요. 누군가에게는 몇 푼 안 되는 금액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투자금이고 제 포트폴리오에서 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저는 보통 성장주에 제 포트폴리오에서 2% 정도로만 담는 게 원칙인데 텔라독이 자꾸 하락해서 주워 담다 보니 이렇게까지 다 맞아버렸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신고점 대비 50% 폭락한 텔라독을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탈출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맥킨지에서 발표한 자료로 작년 1월달 원격 의료 사용량을 1이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원격 의료 사용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2020년 4월달에 2020년 1월달 대비 80배의 사용량을 기록한 후 급격하게 떨어져 지금 현재 원격 의료 사용량은 2020년 1월달 대비 38배 상승한 정도에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원격 의료 사용량이 변하는 동안에 텔라독의 주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작년 1월달 대비 지금의 주가는 고작 1.8배만 상승했을 뿐이에요. 물론 전고점 대비 50%가량 폭락을 한 상태이기도 해요. 물론 주가가 이런 식으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원격 의료 사용량이 38배 늘어날 동안 텔라독의 주가는 고작 1.8배 상승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원격 의료 시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할 만큼 향후 성장성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이에요. 대략 연평균 성장률이 22% 정도로 예상되고 있네요. 이건 더 비즈니스 리서치 컴퍼니의 예측치인데요. 혹시 몰라서 다른 리서치 자료도 가져와 봤어요. 그랜뷰 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원격 의료 시장의 규모가 559억 달러 정도 됐는데 2028년까지 연평균 22.4% 정도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얘는 왜 이러는 걸까요? 아무리 미국 코로나19가 작년에 비해서 안정기로 접어들었다지만 아직도 원격 의료 시장은 작년 1월달에 비해서 충분히 커졌고 앞으로도 연평균 22% 정도씩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건 아마 이것 때문일 거예요. 원격 의료는 솔직히 말해서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원격 의료는 의사와 환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그냥 영상통화 정도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격 의료 시장이 돈이 된다는 것을 느낀 기업들이 너도 나도 원격 의료 시장에 과거에도 뛰어들었고 지금도 뛰어들고 있어요. 특히 2006년에 원격 의료 시장에 뛰어든 아멜이 지금 현재 텔라독의 강력한 경쟁자예요. 그리고 보시면 2017년에 줌도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안 그래도 코로나19 특수도 사라져가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월마트와 아마존도 원격 의료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러니 당연히 지금 텔라독의 주가가 바닥을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아마존이 뛰어드니까 텔라독에 투자를 못하겠다는 것은 제 기준에서는 너무 비논리적인 접근 방법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 스퀘어나 쇼피파이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스퀘어는 아마존과의 싸움에서 이겨 아마존이 소형 카드 결제 단말기 사업에서 손을 떼게 만들었고 쇼피파이도 아마존과 경쟁 관계이긴 하지만 아마존과 함께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텔라독이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미래의 모습을 예측해 보려고 해요. 일단 텔라독의 매출은 꾸준히 늘어왔어요. 더군다나 원격 의료 시장 규모가 연평균 22% 정도 성장하는 동안 텔라독은 매년 70% 이상씩 고성장을 해왔어요. 물론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한 달 1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 300만 원을 벌게 되면 수입이 200% 늘었다고 표현을 하고 1000만 원씩 벌던 사람이 1500만 원을 벌게 되면 수입이 50% 늘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200% 늘어난 게 더 좋은 건가요? 50% 늘어난 게 좋은 건가요?
당연히 후자겠죠. 이런 이유로 성장주 매출 성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진짜로 대박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되긴 해요. 초기 매출이 작은 성장주들은 매출 성장성이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텔라도그 높은 매출 성장성은 규모가 작은 초기 성장주 착시 현상 때문일까요? 그런데 텔라독을 규모가 작은 초기 성장주라고 보기에는 시가총액 규모가 너무 커요. 시가총액이 239억 달러니까 하나로 25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 우리나라 증시에 데려오면 15위권은 LG전자나 현대모비스와 시가총액이 비슷한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러면 시가총액만 높고 벌어들이는 매출 규모가 작은 게 아니냐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 12개월 기준인 TTM으로 보면 13억 6,680만 달러로 매출 규모가 결코 작지는 않아요. 물론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나 고평가됐는지를 나타내는 PSR이 17.5배 정도로 조금 높은 것 같긴 하지만 성장주임을 감안했을 때 그럭저럭 봐줄만은 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요즘 핫한 성장주인 로블록스나 유니티, 팔란티어는 PSR이 30배를 훌쩍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텔라독이 동네 구멍가게라서 매출 성장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매출 성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평균 22% 정도 성장하는 시장에서 매출이 꾸준히 연평균 70% 이상 성장했던 기업이라는 건 알겠는데 미래에도 이런 성장성을 보인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과거에 잘한 놈이 미래에도 잘할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것이 미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자료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컨센서스 매출 예측 자료인데요. 2023년까지는 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텔라독 매출 예측치를 발표해 놓은 것으로 봐서 이 자료는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도 역시나 2021년까지는 코로나19 특수로 매출 성장성이 8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특수가 끝나는 2022년부터는 매출 성장성이 29%, 25%, 25%, 23% 정도로 원격 의료 시장의 평균 성장치 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뭐야, 텔라도그 성장성이 꺾이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매출 규모가 커진 텔라독이 이전과 같은 7, 80%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기란 어려운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100만원 벌던 사람이 200만원 벌기는 쉽지만 1000만원 벌던 사람이 2000만원을 벌기는 어려운 것처럼요. 이 자료는 S&P 캐피탈에서 가져온 텔라독 매출 컨센서스 자료인데요. 확실한 검증을 위해서 다른 자료도 한번 검토를 해봤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란 선이 매출 예상치이고 보라색이 성장률인데 역시나 조금 전 시킹알파에서 보았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치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조금 있다가 이 컨센서스 예측치를 통해서 텔라독의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런데 이런 컨센서스 예측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묻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세상사 100%는 없어요. 특히 주식에 있어서는 더더욱 말이죠. 주식은 확률의 싸움이라서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자신만의 기준으로 해석한 다음에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쪽에 베팅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컨센서스 자료가 맞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과거의 텔라독은 컨센서스 예측치보다 실제 실적이 항상 더 좋은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리고 이런 컨센서스 예측치는 한번 발표되면 그 수치가 그대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기업의 상황이나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수정돼서 발표가 되는데 텔라도그 컨센서스 예측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어요. 물론 작년에 코로나19 특수로 과도한 기대감에 컨센서스 예측치가 지나치게 상향 조정된 후에 다시 어느 정도 제자리로 돌아가긴 했는데요. 그나마도 비교적 먼 미래인 2024년, 2025년, 2026년 매출 예상치가 과도하게 상향 조정됐던 거고 2021년, 2022년, 2023년은 과거에 비해서 꾸준히 상향 조정되어 온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비단 이런 컨센서스 자료가 아니더라도 올해 미국의 원격 의료 현황을 보더라도 텔라도그 미래를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원격 의료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38.6%로 가장 많아요. 이런 만성질환 케어는 리봉고가 미국 내 최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리봉고를 인수한 회사가 바로 텔라독이에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의 관리는 병원에 가서 간단한 상담을 받은 후 약을 처방받는 게 전부인데요. 땅덩어리도 넓은 미국에서 병원에 오며 가며 시간을 쓰고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원격 진료를 이용하면 간단히 약을 처방받은 후 약국에 가서 약을 사기만 하면 되니까 엄청 간단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장을 이미 텔라독이 장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카카오톡 메신저가 대단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초기에 시장을 선점했다는 이유로 우리들은 대부분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미국 내 만성 질환자들은 리본고를 계속해서 잘 써왔는데 다른 플랫폼으로 바꿀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정신과협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사람 10명 중에서 6명이 원격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정신과 진료는 뭔가 오프라인으로 진료를 받기가 꺼려지기도 하고 꾸준한 상담과 꾸준한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원격 의료의 장점과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정신과 진료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텔라독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구독 기반 무제한 정신과 상담 모델이 텔라독의 주요 서비스이니까요. 그리고 정신과 진료를 제외한 나머지 텔라독 원격 진료 대부분은 B2B 서비스로 기업과 계약을 맺어서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각 기업에서 자신의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들어줘야 하는데 텔라독을 이용하면 의료보험이 저렴하니까 이런 식의 비즈니스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텔라독이 각 기업과 맺은 계약은 손바닥 뒤집듯이 쉽사리 자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금의 수입이 미래에도 보장된다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이런 근거로 텔라독의 이 매출 컨센서스 자료가 오히려 저평가되면 됐지 고평가된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상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며칠만 있으면 텔라독 2분기 실적 발표가 될 건데요. 2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한번 계산을 해보고 2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큰 변화가 생긴다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서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성장주 예상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예상 RPS 곱하기 예상 PSR 계산식을 사용하는데요. 왜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PSR은 시가총액을 1년간 벌어들인 매출로 나눠주거나 현재의 주가를 RPS로 나눠서 계산을 해요. 참고로 여기서 RPS는 1년간의 매출을 발행 주식수로 나눠서 구하는 값인데 한 주당 발생시키는 매출을 말해요. 그러니까 PSR은 현재의 주가가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 몇 배의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PSR은 RPS분의 주가이니까 주가는 RPS 곱하기 PSR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RPS와 예상 PSR을 곱해주면 우리는 예상 주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예상 매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행 주식수를 나눠주면 다음과 같은 예상 RPS를 구할 수 있게 돼요. 물론 미래 유상증자를 한다면 주식수가 늘어나서 예상 RPS가 줄어들 것이고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주식수가 줄어들어 예상 RPS가 늘어나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현재 주식수로 예상 RPS를 구했어요. 우리는 이제 예상 RPS를 구했으니까 여기에 미래에 텔라독에게 부여될 예상 PSR 수치만 곱해주면 우리는 텔라독의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볼 수 있게 돼요. 미래에 텔라독에게 부여될 PSR 프리미엄은 과거에 텔라독에게 부여됐던 PSR을 통해서 유추해 보도록 할 건데요. 과거 텔라독에게 부여됐던 PSR은 최소 5배 정도에서 최대 20배 정도까지였던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걸 평균을 내보니 대충 10배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인 PSR 5배와 5년 평균값인 10배, 지금 텔라독의 PSR인 17배,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가장 좋았던 20배의 PSR을 적용해서 예상 주가를 각각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텔라독의 경쟁사인 아메르 PSR은 11.11배, 원 라이프 헬스케어는 8.85배, 웰 헬스 테크놀로지는 18.32배 정도로 형성되어 있네요. 이건 상상도 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과거 최저 PSR인 5배를 적용한다는 말은 현재 주가가 71% 폭락을 한다는 말과도 같으니까요. 그럼에도 훌륭한 성장성으로 인해서 2025년이 되면 본전은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는 과거 5년 평균 PSR인 10배를 적용해 볼게요. 이 말은 현재 주가가 43% 폭락한다는 말과도 같은데요. 텔라독의 성장성이 워낙에 훌륭해서 이 정도 프리미엄만 돼도 5년 뒤인 2026년에는 현 주가 대비 2.5배의 상승이 있겠다고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현재의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텔라독의 훌륭한 성장성으로 인해서 2026년에는 예상 주가가 $683로
현 주가 대비 341%, 그러니까 4.4배가 상승하게 돼요. 엄청나죠? 저는 이 시나리오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과거 5년 동안 최대의 PSR인 20배를 적용해서 주가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제 꿈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30배가 넘는 PSR을 유지 중인 유니티나 팔란티어 같은 기업도 있고 40배에서 놀고 있는 로블록스 같은 기업도 있으니 20배 정도 PSR이 꿈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튼 20배의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2026년에는 현 주가 대비 5배가 상승한 780달러의 주가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저 같은 아마추어 말고 진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봐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팀랭스 사이트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20명이 텔라독을 평가했는데 그중 13명이 텔라독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냈고 7명이 보유 의견을 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도 의견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향후 12개월 후 예상 주가는 최소 162달러에서 최대 300달러까지 나왔는데 이들의 평균값은 231달러로 현 주가 대비 49% 상승을 예상하고 있네요. 그리고 마켓비트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총 26명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텔라독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이 중에서 15명이 매수 의견, 11명이 보유 의견을 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팀랭스와 마찬가지로 매도 의견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향후 12개월 후 예상 주가는 최소 162달러에서 최대 300달러까지 나왔는데 이들의 평균값은 240달러로 현 주가 대비 55% 상승을 예상하고 있네요. 마켓비트 자료도 팀랭스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네요. 아무튼 저는 이런 이유로 텔라독 주식은 지금 추가 매수 기회이지 손절의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판단은 각자가 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이상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였습니다.